자, 2020년 제1, 2회 통합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전기 파트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전기 쪽 문제라 해서 뭐 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61번 문제입니다. 61번 문제 보시면 용량이 90A인 배터리는 3A의 전류로 몇 시간 동안 방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뭐 다 틀리시지 않겠죠, 그죠?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3A면 몇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0시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90A가 되겠죠. 3A로 출력하게 되면, 쓰게 되면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용량 표기에 대한 문제. 그죠? 이거는 답이 2번 될 거고요. 점화 1차 파형에 대한 설명. 자, 1차 코일입니다. 2차 파형이 아니죠. 최고 점화 전압은 피크 전압이 15에서 20kV의 전압 발생한다. 이거는 점화 2차 파형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캠각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드밀 구간. 자, 점화 1차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그죠? 드밀 구간의 정의가 뭐예요? 점화 1차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캠이 회전한 각도죠. 그게 캠각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밀 구간은 점화 1차 전류가 통전되는 시간, 그 구간이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드밀 구간이 짧을수록 1차 점화 전압이 높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죠? 네. 스파크 소멸로 감쇄 진동 구간 점화 코일이 1차 코일 단선이 아니라 감쇄 진동 구간은 3에서 5회 정도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형, 1차 파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자제어 TCS, 그죠? 구동력 조절 장치. 구동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최적의 구동력 얻기 위해서 구동 슬립률을 약 몇 퍼센트가 되도록 제어하냐. 일단 TCS는 뭐야? 뭐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이나 젖은 노면에서 출발이나 가속할 때 미끄러지는 그냥 스피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장치죠. 네. 뭐 조향성이나 그죠? 뭐 안정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 출력도 정화시키면서 구동바퀴에 그 브레이크력을 그죠? 우리가 인가를 해서 슬립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그 출발이나 가속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죠? 노면과의 슬립률을 최적화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TCS고, 이 TCS는 일단 뭐 마찰계수와의 관계, 도로 노면에 이런 관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슬립률이 약 15에서 20% 정도로 그죠? 되도록 구동력을 제어하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뭐 TCS 보시게 되면 BTCS도 있고 FTCS도 있고 그죠? 그래서 트레이스 제어를 수행하느냐, 그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슬립 제어만 하느냐,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뭐 TCS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TCS에 대한 것들 구동 슬립률이 약 15에서 20%가 되도록 구동력을 제어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리 게이트웨로는 여러분들 그 뭐 엔드, 뭐 오어, 낫,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논리, 곱, 합, 부정 이런 거 그 얘기에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 그림 여기서 1, 0이 들어오죠. 1과 0이 들어옵니다. 그죠? 요 마크가 뭡니까? 엔드죠, 엔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얼마로 출력되나요? 이 양쪽이 두 개가 다 1, 1이 되면 1, 1로 출력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은 여기는 0이죠. 0. 그죠? 논리고. 그래서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0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마크예요? 논리 부정이죠. 낫. 그죠? 낫입니다. 요 0이 1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반대로 출력되죠? 그죠? 0이 입력되면 여기로는 1이 나갈 거예요. 그죠? 0이 입력되면. 그러면 이쪽으로 1이 들어온 거고. 자, 여긴 0이죠. 0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 0입니다. 요건 무슨 마크예요? 요거? 요거는 노어죠. 노어. 부정 논리 합. 그죠? 그래서 위에 1이 들어오고 여기에 0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0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0이 나오겠네. 그죠? 0. 그럼 A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도 0이 되죠. 그죠? 자,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이걸 통과해 나온 게 1이었죠. 1. 1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1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건? 난드 회로죠. 난드. 부정 논리 곱.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출력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A는 0, B는 1.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논리 곱이나 그죠? 논리 뭐 합이나 논리 부정, 그죠? 부정 논리 합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1, 0, 0일에 대한 출력 요소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 문제죠. 네, 줄열 구하는 공식, 그죠? 줄열 구하는 공식 몇 번이에요? 이거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그죠? 줄열 구하는 공식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0.24 전류의 전압의 제곱의 시간, 그죠?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공식상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병렬형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죠? 패러럴 타입이죠. 그죠?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에 의한 엔진 시동 금지 조건일 때 엔진을 뭘로 시동 걸까요? 원래 엔진 시동 뭘로 걸어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스타트 앤 제너레이터 이걸로 거는 거죠. 그죠?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기동 발전기로 뭐 시동을 거는 거죠.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니까 고전한 배터리 충전도 시키고 엔진 시동도 걸고, 그죠? 이 HSG 하는 역할 뭐 소프트 랜딩 제어 같은 것들, 그죠? 소프트 랜딩 제어, 그리고 뭐 클러치 부드러운, 그죠? 엔진과 클러치가 동력 전달되는 모터하고의 접속 구간에서 아주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기화 작용도 같이 시켜주고, 어쨌든 기동 발전기가 엔진 시동을 건다는 겁니다. 그죠? 자, 냉방장치 구성부부터 컴프레셔, 압축기로부터 들어온 고온고압의 기체를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상변화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응축기죠. 콘덴서. 그죠? 증발기는 에바포레이터죠. 그죠? 건조기는 리시버 드라이어일 거고, 팽창 밸브는 공압의, 그죠? 공압의 그 액상 냉매를, 그죠? 대기압 상태로 바꾸면서 기체 상태로 내뿜는 팽창 밸브가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죠? 압축기로부터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냉방 사이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압축기가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응축기로 가죠. 여기 이제 리시버 드라이어, 그죠? 우리가 건조기를 통과시키고 이게 팽창 밸브로 그죠? 연결이 되죠. 팽창 밸브에서는 실내에 있는 공조 시스템의 증발기, 에바포레이터로 요런 냉방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 팽창 밸브, 증발기 요런 구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압축기로부터 들어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냉각 팬을 작동시키면서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응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할로겐 전조등, 일반 전조등이죠. 비해서 HI 전조등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 광도가 좋죠. 그죠? 조사거리도 좋아지고 전구 수명도 향상되고 전력 소비가 크다? 할로겐에 비해서. 그죠? 요거는 조금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요즘에 특히 이제 저전압, 그죠? 저전력 계통의 어떤 HID 전조등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율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키는 이런 고위도 전조등 같은 것들이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 중 배터리 용량 시험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 먼 것은 뭐 기름 묻은 손으로 조작 피하는 거 당연할 거고 10초 이내 하는 거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하는 거고 축전 용량이 일반적으로 몇 배입니까? 우리 3배 이하죠? 그죠? 3배, 5배 이상으로 조작하려면 뭐 3배,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기본적인 배터리 용량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점화 순서가 1536 이상인 직렬 6기통 가솔린에서 점화 장치가 1코일 2실린더. 그럼 이거는 점화 코일이 몇 개 있을까요? 6기통이니까 3개가 있겠네요. 우리가 DLI라고 얘기하는 이 타입은 우리가 4기통인 경우에 1번, 4번, 그죠?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동시에 스파크가 튀기는 거죠. 그죠? 근데 6기통이니까 더 들어있겠죠. 그럼 이게 몇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위상이 같아요. 이 4기통으로 보게 되면 1번과 4번의 피스톤 위치가 이렇게 피스톤 위치가 같고요. 그죠? 2번과 3번의 피스톤 위치가 이렇게 같죠. 이렇게 크랭크 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위상차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1번이 압축 상사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압축 말단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4번은 압축 행정, 위로 올라오는 행정이잖아요. 압축이 이거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위상이 같으니까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4번은 무슨 행정이에요? 배기 행정이 되겠죠. 피스톤이 올라오는 행정이 뭐 있어요? 압축하고 배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압축에 걸려버리면 얘는 배기라는 거죠.
배기 쪽에서 스파크가 같이 튀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1번만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한 번 더 튀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풀어도 되고, 뭐 여러분들 그건 자유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어서 우리 옛날에 점화시계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렇게 시계 방향돼 있으면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뭐 이거 해보셨을 거야. 그죠?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만약에 1번 실린더가, 그죠? 1번 실린더가 불꽃이 발생해서 폭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압축행정, 말단, 초기, 중기, 말기 여기에 1번이 스파크를 켰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행정은 반시계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한 칸 띄고 5, 한 칸 띄고 3, 한 칸 띄고 6,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4 이렇게 되겠죠? 1, 5, 3, 6, 2, 4. 그러면 대부분 이 그림이 그래서인데 이거랑 이거랑 대칭되는 지점 있죠? 대칭되는 지점이 위상이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1번하고 대칭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6번이죠. 그러니까 6번이 배기행정일 거예요. 배기행정 중기나, 그죠? 이렇게 잡힐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스파크가 튈 때 동시에 같이 스파크가 DLI 시스템에 뜬 게 6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과 6번이 위상이 같고, 그죠? 뭐 5번과 뭐 또 뭐 2번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죠? 뭐 2번과 3번, 뭐 4번과 3번 뭐 이렇게 쭉, 그죠? 2번과 5번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위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기통인 경우에도 1번 실린더에 스파크가 튈 때 같이 동시에 튀는 건 6번 실린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죠? 빛과 조명에 관한 단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뭐예요? 광속. 다 맞는 얘기죠. 어느 공간을 발생되는 빛의 다발을 말하는 단위는 루멘. 광밀도라 그랬는데 휘도 얘기하는 겁니다. 휘도는 뭐예요? 어떤 광원의 단위 면적당의 광도. 그죠? 어떤 광원에 대한 단위 면적당의 광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즉, 이제 어떻게 더 설명을 하면, 광원의 단위 면적이 단위 입체각으로 발산한다는, 그죠? 광선속, 빛의 양을 말합니다. 방향이 아니고, 빛의 양을 말하는 거고, 단위는 칸델라 퍼 미터 제곱. 그죠? 이렇게 단위 면적당, 그죠? 광도의 요 단위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걸로 보자 그러면 2번이 좀 틀린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도나 뭐 이런 것들 다 룩수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행 중 감속 및 제동할 경우 뭐예요? 회생 제동하죠? 그죠? 요걸로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그 순간에. 그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용어에 대한 얘기죠. 감속이나 제동할 경우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회생 제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생제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동 전동기는 무슨 법칙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배웠죠. 왼전 오른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되는 작동원리다. 그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73번 문제도 금방 풀 수 있고,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 블레이드가 노화됐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선되거나 뭐 전동기가 뭐 브러시 마모돼서 잘 작동을 안 하거나 코일이 단선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블레이드가 노화됐다는 건 잘 닦이지 않는 건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3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계기판의 유압경고등 효율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유압경고등, 엔진오일 유압경고등 같은 거, 그죠? 시동 후에 어떻게 돼요? 시동 후 유압 스위치 접점이 온 되나요? 처음에 키 온에다 놨을 때는 온이 되죠. 시동이 걸려서 유압이 일정 부분 상승하면 오프되죠. 그죠? 오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유압 경고등이 꺼지는 거죠. 정상 유압으로 들어오면. 그죠?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점화 스위치 온 했을 땐 유압 경고등이 점등되죠. 처음 시동 걸기 전에 요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시동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떠 있으면 오일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왜? 오일이 정상 압력으로 치고 못 올라오니까 이 불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유압에 따라서 온오프 되는 제어 구조를 갖고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동 후 유압 스위치 접점은 정상 상태이면 5%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점화 2차 파형의 점화 전압에 대한 설명. 뭐 혼합기가 희박할수록 점화 전압이 높아진다. 맞죠? 그죠? 실린더 간 점화 전압 차이는 약 10kV 이내여야 된다?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 엔진 부조나요. 그죠? 통상적으로 2에서 3kV 정도 이내에 들어와야죠. 그죠? 10kg, 이거는 10kg 이상 나오는 거는 점화 전압에 서지 전압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15kV, 요즘에 20kV 이상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실린더 간 점화 전압 차이는 2에서 3kV 이내에 들어와야죠. 이게 만약에 변동폭이 커지면 이 범위를 넘어가는 폭이 된다면 점화 전압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엔진 부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설명. 뭐 교류와 직류 전압 다 측정 가능하죠. X축은 시간, Y축엔 전압.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빠르게 변하는 신호를 판독이 편하도록 트리거링 작업, 그죠? 트리거 기능이 있죠. 멈춰놓는 기능, 화면에.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고. 유니폴라 모드에서 Y축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대칭으로 하는 건 유니폴라 모드가 아니라 바이폴라 모드입니다. 그죠? 유니폴라 모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치우쳐서 요 위로 상단으로 나오는 전압 같은 거 파형 분석할 때 편하게 볼 수 있고, 교류 파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바이폴라 모드로 놓고 상하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파형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4번 설명은 바이폴라 모드를 설명한 걸로 보셔야 돼요. 점화 코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 번수 많죠? 그죠? 1차 코일 정이 2차 코일보다 작죠? 1차 코일 배선 굵기가 2차 코일보다 가느니까 더 굵어요. 그죠? 네, 더 굵어요. 1차 코일은 2차 코일보다 굵기가 굵지만 담긴 횟수가 적은 거죠. 번수가. 그죠? 번수가 적은 거죠. 1차 코일이. 1차 코일 발생률보다 2차 코일 발생률이 훨씬 높죠. 당연히. 번수가 많으니까. 번수비는 한 1대 150에서 1대 200 정도 보죠. 네, 그래서 2차 코일에서 유기되는 전압이 훨씬 더 높죠. 에어컨 시스템 정상 냉매 온도가 가장 높은 곳, 냉매 온도가 가장 뜨거운데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가 될 겁니다. 왜?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하니까 되게 뜨거워요. 그죠? 그걸 응축기로 집어넣어서 냉각시키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기 라인이 가장 뜨겁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고온고압의 기상냉매 상태죠.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 이놈이 냉각되면서 액상으로 변하는 거죠. 중온고압의 액상냉매로 변하고, 거기 있는 수분이나 어떤 뭐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리시버 드라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서 이제 팽창 중온고압의 액상냉매를 팽창시키는 거죠. 그러면 대기압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냉매가 갑자기 기상으로 되면서 영하 5도에서 한 7도까지 떨어지죠. 팽창 밸브 출구 쪽에서. 그게 증발기를 통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송풍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차가운 바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지름 2mm. 지름이라는 건 일단 원형, 그죠? 우리 도선이겠죠. 구리선의 저항. 그죠? 구리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이 얼마입니까? 저항. 도선의 저항. 우리는 도선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죠. 여기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저항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름 2mm니까, 그죠? 뭐 이거 단위 환산하셔가지고,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 해서 이거 단면적 구하고, 길이는 여기 나왔잖아요. 100cm라고. 그죠? 이것도 단위 환산을 같이 맞춰주시면 돼. 여기 밀리미터고 여기 센티미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온, 그죠? 요거 미터네. 그죠? 그래서 요 단위 환산들을 다 미터로 막 바꿔서 요거랑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뭐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기로 직접 해보시면 돼.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뭐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도선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단면적에는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감소하니까 반비례 관계고, 저항과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고, 길이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같이 증가하니까 비례 관계죠. 여기에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 저항 값을 곱해서 우리가 도선의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뭐 약 0.545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그 1과목부터 지금 4과목까지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함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1, 2회 통합 그죠?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